여러분 병원 가실 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여러분 몸의 질병을 놓치지 않고 오진 없이 빠르게 나을 수 있는 고퀄리티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쁘시면 꼭 첫 번째나 두 번째 이유라도 꼭 봐주세요. 어떻게 해야 10배 더 나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병원에 오실 때 이전에 드셨던 약이 있다면 제발 그 약봉지나 처방전을 꼭 좀 갖다 주세요. 진료를 할 때야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 어떻게든 좋은 진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지만 그 이전의 약은 가져오지 않으면 저희가 알 길이 없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냐면 바로 항생제 때문인데요. 실제 사례입니다. 모 환자가 이제 기침 감기 때문에 약을 지어 먹고도 낫지 않았다고 해요. 계속 안 나오니까 당연히 다른 병원에도 가고 또 다른 병원에도 가고 했겠죠. 그렇게 한 달을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낫지 않고 점점 가래가 심해지고 열도 나기 시작해서 종합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됐는데요. 결과는 비전형성 폐렴이라는 병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설마 항생제를 먹지 않아서 아니면 저희가 진료를 잘 못해서? 아닙니다. 보통 기본적인 항생제 말고 비전형성 폐렴에 드는 항생제가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병원 갈 때마다 병원은 달라져도 이전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고 똑같은 항생제만 계속 처방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약에는 효과가 없고 점점 더 심해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병원에 갔다가 효과가 없어서 새로운 병원에 가실 때는 꼭 기존 병원에서 받은 약봉지나 처방전을 들고 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증상으로 어떤 약을 썼는지 의사들끼리는 금방금방 알기 때문에 항생제를 썼는데도 호전이 없구나, 이런 폐렴은 아닐까, 아니면 엑스레이라도 한번 찍어볼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것도 진짜 중요한데요. 집에 체온계 하나 꼭 좀 사두세요. 그리고 저희한테 체온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증상이 있어서 배가 아파서 기침을 해서 목이 아파서 몸살기가 있어서 이렇게 오시면 당연히 저희는 묻습니다. 바로 열 재보셨어요? 열이 몇 도 정도 되던가요? 이렇게 묻는데요. 막상 물으면 실제로 재어보신 분들은 잘 없고 그냥 꽤 낫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마가 좀 뜨거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목이 붓거나 기침을 하거나 배가 아프면 몸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열이 날 수도 있지만 열감이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고 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열은 점점 더 드물게 나게 됩니다. 어른이 될수록 몸이 웬만한 감염이나 염증에는 면역이 생기고 신체도 둔감해지면서 열이 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지기 때문에 어른들, 특히 40대 이상에서 열이 나면 저희도 간과하지 않고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자세히 알고 싶은데 대부분 열을 이마, 손등으로만 재어보고 체온계로 재어오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더라고요. 일반 감기에도 열이 지속되면 독감이나 편도선염 등을 생각할 수 있고, 옆구리가 아픈데 열이 난다 그러면 저희는 바로 콩팥염증, 그러니까 신우신염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집에 체온계 하나씩은 있으면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귀체온계가 편해서 대부분 이제 귀체온계로 구비를 하시는데, 귀체온계 말고 겨드랑이 체온계가 훨씬 더 싸고 정확하게 됩니다. 저희도 이제 겨드랑이 체온만 더 인정을 하거든요. 꼭 겨드랑이 체온계로 사오세요. 세 번째는 제 친구들하고 이제 아이디어 회의할 때 가장 많이 나온 말 중에 하나인데요. 진료 볼 때 아픈 지 얼마나 되셨어요? 며칠 정도 되셨어요? 이렇게 저희가 물어보면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한 며칠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기침 조금 해도 병원에 오실 수 있지만 병원에 안 오고는 참을 수 없을 만큼 너무 불편한 곳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시 답안을 제가 알려드리면 일주일 전부터 기침이 있었는데 이틀 전부터 가래가 너무 심해져서 왔다거나, 아니면 5일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어제부터 목이 아파서 왔다거나, 이처럼 구체적인 시간과 진짜 오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약을 드릴 수가 있어요. 기침에서 가래로 변했다고 하면 가래 색깔을 물어볼 수도 있고 청진을 해볼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엑스레이도 찍어볼 수 있거든요. 폐렴에 관해서 꼭 감별해야 됩니다. 저희가 아무 근거도 없이 엑스레이를 찍거나 특히 항생제를 처방하면 요즘은 정부에서 제재를 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말해주는 근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설사를 했을 때도 하루나 이틀은 단순 장염으로도 당연히 설사를 할 수 있지만 5일이나 7일이 넘어갔다고 하면 혹시 특별히 먹은 음식이 있는지, 주변 사람 중에 같이 설사하는 사람은 없는지, 여행 다녀온 적이 있는지 등 감염에 대한 설사를 저희가 훨씬 더 자세하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오게 된 이유를 솔직하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의자에 딱 앉으면 저희가 제일 먼저 묻죠. 뭐 어디가 아프세요? 뭐 어디가 불편하세요? 이렇게 묻는데 이때 숨기지 않고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뭐 배가 아파요? 아니면 기침이 나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물론 저희가 나중에 추가로 더 물어보고 배를 눌러보고 뭐 진찰을 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오른쪽 아랫배가 아파요, 왼쪽 윗배가 아파요, 등이 아파요, 뭐 옆구리가 아파요 라고 대답을 하시면 같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면 당연히 맹장을 의심해 볼 수도 있을 거고, 여성분인 경우에는 난소나 생식기 쪽 문제, 그 다음에 단순 장염, 혹시 콩팥이 아프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제 더 물어볼 수 있겠죠. 뭐 점점 더 아픈지, 혹시 생리 중은 아닌지, 뭐 소변 볼 때 괜찮으신지, 옆구리는 안 아프신지 이렇게 더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빠르고 전문적이게 접근이 되는 것 같죠? 또 다른 예로 복통인데 오른쪽 윗배가 아프다고 하면 간이나 쓸개에 문제가 있진 않은지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경우엔 최근에 과음한 적 있는지, 최근에 새로 드신 약이 있는지, 한약이나 즙을 드신 적이 있는지, 최근에 대변 색깔이 바뀌지 않았는지 등을 물어볼 수 있고,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안색이나 혹시 눈에 황달기가 있진 않은지 등을 저희가 소리 소문 없이 스캔을 하게 돼요. 이런 소소한 것들이 진료의 퀄리티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요. 물론 저희가 물어볼 수도 있지만 미리 말해주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진료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아프신 곳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거짓말 꼭 좀 하지 말아주세요. 의사는 비밀 보장의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증상이나 질환명, 코드 등은 보호자가 와도 경찰이 와도 보험회사가 와도 그 누구에게도 절대로 내어드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자세한 얘기를 제가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가끔씩 거짓말하면 티가 나거나 아니면 진료가 정말 산으로 가서 저희가 난처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약봉지나 처방전 꼭 들고 와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집에 체온계를 꼭 구비하시고 저희한테 오기 전에 혹시나 열이 난 적이 있다면 체온을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세 번째나 네 번째는 언제 어디부터 아파서 왜 왔는지, 그 다음에 어디가 아픈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의사한테 거짓말 하지 말아주세요. 이것들만 잘 알고 계셔도 짧은 1, 2분 진료에도 훨씬 더 퀄리티 있는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두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